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나 발표 카카오 게임즈를 맡은 리서치 팀 윤준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로는 첫째로 산업 분석, 그다음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베이오에이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업체인 데이터 AI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건수와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전년 대비 각각 5%와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긍정적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린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소비자 지출은 증가했지만 게임 다운로드의 수는 약간 감소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모바일 게임 소비자들이 새로운 출시 게임보다 기존 게임을 그대로 즐긴다는 데이터 AI 분석 결과가 있었고 게임 소비자 지출을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퍼블리싱과 I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리싱이란 게임 개발사로부터 게임을 받아서 유통, 현지화, 서버 관리, 유저 관리 분석 등의 운영을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용하는 카카오라는 큰 플랫폼과 유저풀을 활용하여 이를 통한 CS와 고객센터, 매뉴얼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딘 대만 CBT라고 적혀 있듯이 CBT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게임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CBT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의 약자로 게임이 정식으로 런칭하기 전에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의견 제공을 하고 출시 예정작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해서 실제로 겪는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작년 6월 29일에 출시해 동사 주력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디는 당연히 대만 서버에 정식 런칭을 하였고 이전에 비공개로 진행한 대만 서버 CBT를 진행했을 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이에 참여해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더 기대감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말씀드린 대만 지역 이외에는 북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표는 동사의 22년 출시 예정작 리스트들로 국내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로 게임이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게임 업체들의 대표적인 퍼블리싱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인기를 끈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와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오디는 동사에서 퍼블리싱을 한 게임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다른 기업들이 퍼블리싱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가장 최근에 개발한 게임으로 네오플에서 제작한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투스에서 출시 예정인 방탄소년단 피규어 타이니탄을 이용한 포레스트 앱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게임들은 평소 게임에 관심이 있거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포레스트 앱의 경우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유행했던 동물의 숲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숲 같은 경우 마을을 꾸미고 캐릭터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의 숲처럼 방탄소년단 피규어인 타이니탄을 활용해서 나무를 가꾸고 마을을 꾸미는 게임으로 조금 다른 게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이 BTS 타이니탄을 이용한 게임은 NFT 거래를 활성화한 게임으로 게임 속 자원을 팔아서 코인을 획득하고 실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시장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동사를 포함한 다른 게임 제작사들도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미래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화폐 자산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2023년부터 코인 과세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고 공약을 하셔서 이는 연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ICO 허용은 가상화폐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동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NFT 시장 활성화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산업과 NFT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사업과 NFT 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게임 기업들에게 좋은 상황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의 구체화로 지금 해당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는 게임 업체들이 새로운 미래 신사업을 위해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 세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와 같은 미래 신사업을 선택하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는 지난달 리브랜딩을 통해 메타보라로 사명을 바꾸고 블록체인과 NFT 가상자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진은 동사의 협력사들에 대한 것으로 가상화폐인 보라코인과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크리에이트니 협력해 함께 블록체인 사업과 NF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명을 바꾸고 최근 구체적 계획에 대한 발표로 이에 대한 내용은 기업 분석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본 기업 정보입니다. 설립 2013년 8월 22일에 하고 시가총액 6조 2,478억으로 당일 주가로 82,000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매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20년도 4분기부터 21년도까지의 동사가 영위하는 영역의 매출을 나타내고 모바일 시장 부분에서 가장 강한 모습과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기타 부분과 PC 게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은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21년도 3분기 대비 4분기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21년도 4분기의 개발 부분 인력 증원과 인건비 증가, 인센티브 그리고 개발의 내재화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 비용의 증가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카카오 VX입니다. 카카오 VX는 스크린 골프와 골프용품, 골프 예약, 골프장 운영 대행 등의 스포츠 전문 계열사로 처음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VR, AR 기술을 활용해 헬스 부문도 함께 진행을 하였고 이는 스마트 홈트라는 앱을 통해서 AI 코칭과 개인 맞춤화 기술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MMO 기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사의 슬로건인 비욘드 게임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VR, AR 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게임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한 GPS 기반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의 확장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린 두 자회사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VX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로 스쿼트 챌린지를 주최해 사람들에게 리추얼 라이프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목표 횟수만큼 스쿼트를 달성하면 미션 달성 이용자는 VX 코인을 지급받고 이는 럭키박스에 응모해 여러 경품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MMO의 프렌즈 타임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해 우승자는 전과 유사한 구조로 VX 코인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코인을 NFT 거래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사람들에게 동사에 대한 홍보와 블록체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산업 분석에도 언급했던 구 프렌즈 게임즈인 메타보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블록체인 사업과 NFT 시장 활성화로 보라코인을 기축통화로 통용 후 거래 플랫폼 크리에이팅과 협업을 통해 유저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버스와 P2E 게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P2E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플레이 투 원에 대한 약자로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들에서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투명한 루트 대신 좀 더 확실한 NFT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21년도 하반기에 출시했던 게임 퍼블리싱 라인업입니다. 오딘, 영혼의 블랙 서바이벌, 에리온 등의 RPG와 MMORPG 게임이 주로 이루었고 팀볼 액션과 같은 월드 프리퍼 아케이드 게임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하반기 오딘을 기점으로 흥행 성공과 매출의 증가를 겪으며 이는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드러냈는데 잠시 PPT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반기 오딘의 기점으로 흥행 성공과 매출의 증가를 겪으면서 이는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으로 드러났는데 오딘의 매출이 1위를 달성하고 흥행한 시기부터 6만 1,800원에서 6만 1,800원대에서 머물고 있던 주가가 11만 6천 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사의 게임이 흥행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타보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리브랜딩 후 동사에서 공개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카운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은 모회사 카카오게임즈와 기존 자회사들을 토대로 넵튠, 핵인 등이 합류해 메타보라 협업에 함께 나섰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두 개의 기업으로는 넵튠과 핵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기업은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동사의 주력 사업인 게임 스튜디오 부분에 속해 있고 두 기업 모두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계약과 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등의 동사가 추진하는 미래 신사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시너지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발표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도입을 통한 영역별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다음으로 게임 온보딩을 통한 서비스 출시 예정으로 이는 앞서 설명드린 메타보라가 추진하는 P2E 게임을 위한 게임 플레이, 아이템 구매와 판매 등의 게임에 필요한 사항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접목한 게임파이 서비스는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하고 현재 카카오는 클립이라는 가상자산 지갑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한 플레이를 위한 API, DEX 같은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NFT 시장 확장과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생태계 확장으로 큐레이팅과 보라코인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째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8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PC 게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 PC 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이용 확대를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 부분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성장률이 증가하다 20년부터 2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강세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해 급증한 것이고 2021년은 점차 코로나19가 약화되어 성장률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PC방과 아케이드 오락장의 침체를 가져와 이 분야의 게임들은 성장의 주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0 국내 게임 시장의 플랫폼 비중을 보면 모바일 게임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PC 게임과 콘솔 아케이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대는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사는 이미 탄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이 알고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존재하고 인터넷 플랫폼으로는 다음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현재도 이 플랫폼을 통한 채널링과 홍보를 진행하고 오래되고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게임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란으로 잡혀있던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유명한 게임 이름들과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이러한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것도 공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 다른 기업들에 비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지갑을 닫았던 게임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 수 있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VR, AR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 VX의 서비스와 메타보라 등의 신사업 확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 런칭 게임의 기대 전망입니다. 가장 예정이 빠른 출시작으로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을 육성하며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 일본에서 출시 1년도 안 돼 1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트위터에서 세계 1위 트렌드에 오르는 등 인기를 이끌었던 게임으로 국내 및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제작입니다. 다음으로 아키월드는 메타보라에서 첫 출시 예정작인 게임으로 P2E 체제를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입니다.
기존의 PC 버전인 아키에이지에서 더 높은 자유도와 P2E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PC 모바일로 게임을 런칭하지 않고 메타보라를 통한 MMORPG 런칭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7월 출시 예정작으로 현재 사전 예약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P2E 기능에 대한 탑재로 기존에 있는 카카오 VX의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라는 게임에서 대전을 통해 이긴 사람들에게 크리스탈을 지급하고 이를 NFT 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있는 차트를 보면은 작년 국내에서 오딘의 흥행이 시작했을 때 동사의 주가 흐름인데 이는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반기 출시 예정작들인 이 게임들이 흥행할 경우 이와 같은 형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리스크입니다. 동사가 지난해 발행한 5천억 원어치의 사무전환 사채 CB의 전환기간이 도래한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전 사례로 버킷 스튜디오의 오버행 우려가 작년에 발표되며 이는 주가의 하락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사의 경우도 오버행 우려의 기사 발표가 나고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CB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전환 청구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전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에 부담이 되고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현재는 50% 수준의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50%는 2025년 9월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하며 나머지 50%는 2026년이 만기까지 가능하며 현재 꾸준한 퍼블리싱과 메타보라 개발 확대로 인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2022년에 매출액은 60% 증가를 설정하였습니다. 해외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도 30%로 증가했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23년은 22년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30%로 설정을 하였고 매출 원가는 동일하게 30%로 증가하였습니다. EPS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CB 960만 주가 22년과 23년에 절반씩 옵션을 행사한다는 가정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판관비와 법인세는 자료가 부족하고 판관비의 경우는 국내 기업들은 자료가 마땅치 않아 해외 기업인 블리자드의 판관비를 인용했습니다. PER 같은 경우 동사의 PER이 11이었는데 동종 다른 기업들의 PER 30의 사이값과 메타보라 모멘텀과 대만의 오딘 진출을 감안해 20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예상 EPS는 5,558원이고 PER은 20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상 주가는 134,397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 여력은 67.57%가 나왔고 제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